인생의 황혼역, 모든 것이 멈춘 것만 같았던 시간에 다시 가슴을 뛰게 하는 인연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여기 67세의 나이에 멈춰버린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의 집에서 3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사람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마치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 듯 잊고 있던 제 몸의 감각들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그는 제게 그저 시 낭송 동아리의 평범한 회원일 뿐이었습니다. 낡은 시집 한 권이 우리 두 사람을 이토록 가깝게 만들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야기는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던 어느 봄날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서울의 한 구청 문화센터 복도를 서성이며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시 낭송 동아리라니, 67살에 새삼스럽게 무슨, 하지만 3년 전 남편을 떠나보내고 텅 빈 집에 혼자 있으면 그리움이 파도처럼 밀려와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무언가에라도 몰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처음이신가요? 문정자 씨라는 저와 비슷한 연배의 여성이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교실 안에는 15명 남짓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대부분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 홀로 앉아있는 남자가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이들과는 어딘가 다른 조용하고 깊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성호 선생님은 63세 돌싱이세요. 아내분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사신 지 꽤 오래되셨어요. 옆자리에 앉은 문정자 씨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여 주었습니다. 돌싱이라. 제 나이에 그런 것을 신경 쓸 일은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심장이 조금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시낭독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윤동주 시인의 별해는 밤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성호 씨가 저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제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듯한 따뜻하고 진중한 눈빛이었습니다. 낭독이 끝나고 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아름답게 읽으셨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생각보다 단단한 체격의 남성적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시집을 챙기려다 그만 손이 떨려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먼저 허리를 숙여 시집을 주워주는데 그의 손등이 제 손에 스치는 순간 오래도록 잊고 있던 미세한 전율이 온몸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커피 한잔 하시겠습니까? 비도 오는데. 그의 제안에 저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3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남자와 단둘이 차를 마신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카페에서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꺼내놓았습니다. 사실 저도 10년 전 아내를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저도 3년 전에 남편을. 같은 아픔을 공유해서일까요? 그와 이야기를 나누니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서서히 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무심코 거울을 보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잊고 살았던 여자의 얼굴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꿈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저는 외출 준비를 하며 거울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립스틱을 발라야 할까, 말아야 할까? 주책이야. 이 나이에 무슨, 스스로를 타박하면서도 결국엔 연한 분홍색 립스틱을 조심스럽게 발랐습니다.
살아생전 남편이 참 좋아하던 색이었습니다. 동아리에 도착하니 이성호 씨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색 셔츠를 입은 그의 모습이 5월의 실록처럼 싱그럽고 멋져 보였습니다. 오셨군요. 혹시 오늘 점심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저는 도시락을 싸왔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도 도시락을 싸왔는데 괜찮으시다면 함께 드시겠습니까? 제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도시락을 나눠 먹는다는 것이 어색하면서도 묘한 기대감에 마음이 부풀었습니다. 시 연습이 끝나고 우리는 문화센터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5월의 하늘은 눈부시게 파랗고 상쾌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정원에는 붉은 철쭉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치 볶음밥과 계란말이, 그리고 무생채. 평범한 반찬이었지만 정성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이성호 씨의 도시락은 참치김밥 몇 줄과 과일이 전부였습니다. 혼자 사는 남자의 단출함이 느껴져 마음이 찡했습니다. 이것만 드시면 기운 없으시겠어요. 제 것도 같이 드세요. 저는 그의 도시락 뚜껑에 김치볶음밥을 넉넉히 덜어주었습니다. 그가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제 심장이 다시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나, 정말 맛있습니다. 집에서 혼자 먹는 밥과는 비교가 안 되네요. 정성이 느껴집니다. 그의 칭찬에 제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배우자를 떠나보낸 후 느꼈던 공허함과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하며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점심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 그가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영숙 씨,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이번 주말에 저와 함께 한강 공원이라도 걸어볼까요?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데이트 신청이었습니다. 67세의 나이에 받는 데이트 신청이라니. 네, 좋아요. 대답하고 나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마치 20살 처녀가 된 것처럼요. 그날 밤 저는 온 옷장을 다 뒤졌습니다. 한강에 입고 갈 옷을 찾으면서 말이죠. 3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예쁘게 보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떠난 남편에 대한 죄책감이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이 설렘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약속 장소인 한강공원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연분홍색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카디건을 걸치고 아주 오랜만에 향수까지 뿌렸습니다. 영숙 씨, 오래 기다리셨어요. 돌아보니 흰 셔츠에 남색 재킷을 멋지게 차려입은 이성호 씨가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젊은 연인들처럼 어색하면서도 설레는 마음으로 강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함께했던 배우자와의 추억,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겪었던 어려움, 서로의 지난 세월을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난 후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저희 집에서 차라도 한잔 하시겠습니까? 남자의 집에 간다는 것, 67세에도 이런 떨림이 존재한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그의 집은 깔끔하고 정갈했습니다. 서재에는 시집이 가득했고 벽에는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가 차를 우리는 동안 저는 그의 삶의 흔적들을 조용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집안의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거실이 순식간에 캄캄해졌습니다.
정전인가 봅니다. 잠깐만요. 그가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촛불을 켜왔습니다. 은은한 촛불 아래 우리는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둠 때문인지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로맨틱하네요. 제 말에 우리 둘 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60대의 로맨틱이라니. 촛불이 흔들리며 그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세월의 흔적인 주름이 있었지만 그 미소는 참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그 깊은 눈빛에 제 가슴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영숙 씨와 함께 있으면 다시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지난 3년간 그 누구도 제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저도요. 성호 씨와 함께 있으면 제가 아직 여자라는 걸 느껴요. 그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다가와 제 뺨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너무나도 부드럽고 따뜻한 입맞춤이었습니다. 30여 년 전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그 설렘이 거짓말처럼 되살아났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촛불 아래서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의 눈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67세에 다시 찾아온 사랑이라는 감정, 죄책감도 있었지만 이 온기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우리의 이 작은 행복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그리고 동아리에서 벌어질 한 사건이 우리를 얼마나 큰 시련 속에 빠뜨리게 될지를 말입니다. 그 사건은 시 발표회를 일주일 앞둔 수요일에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발표회 준비금을 걷어야겠어요. 한 사람당 3만 원씩입니다. 동아리 총무인 문정자 씨의 말에 모두들 지갑을 열었습니다. 저와 이성호 씨도 준비한 돈을 냈습니다. 이성호 선생님이 돈 관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워낙 꼼꼼하시니까요. 문정자 씨는 거친 돈 45만 원이 든 봉투를 이성호 씨에게 건넸고 그는 봉투를 받아 사무실 금고에 넣은 뒤 작은 열쇠를 자신의 지갑에 넣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가 마음에 둔 사람이 모두에게 신뢰받고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사건이 터졌습니다. 성호 선생님, 이제 무대 장식 재료 사러 가야 하니 준비금 좀 꺼내주세요. 이성호 씨가 열쇠를 들고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나왔습니다. 이상합니다. 봉투가 없어졌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열쇠는 선생님만 갖고 계셨잖아요. 순간 교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이성호 씨에게로 향했습니다. 관리사무소의 요청에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성호 씨가 사무실에서 나올 때 손에 돈 봉투를 들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던 겁니다. 성호 선생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분명 금고에 넣었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의심으로 가득 차 차갑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 역시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믿고 싶었지만 CCTV 영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아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영숙 씨,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저는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믿고 싶어요. 하지만 CCTV에는 화장실에 가면서 혹시나 봉투가 떨어질까 봐 잠시 가방에 넣었던 겁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는 없었어요. 정말입니다. 그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의 그림자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 저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 것인지, 이제 막 시작이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끝인 것인지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실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문화센터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문정자 씨가 밝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자백했대요. 도박비 때문에 돈이 급했던 직원이 마스터키로 금고를 여러 봉투를 훔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성호 씨를 의심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다른 회원들은 이성호 씨에게 미안하다며 사과했지만 저는 차마 그에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연습이 끝나고 그가 저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다시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영숙 씨, 저를 의심하셨죠? 그의 직설적인 질문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라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울지 마세요. 상황이 그랬으니 당연히 그러셨을 겁니다. 그는 오히려 저를 위로했습니다. 영숙 씨,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사이가 되려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는 것을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에 공감했지만 정작 서로에 대해 아는 것은 너무 적었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아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가 아내를 잃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겪어야 했던 외로움, 제가 남편의 긴 투병 생활을 지켜보며 느꼈던 고통과 슬픔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며칠간 우리를 괴롭혔던 의심과 오해는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더 단단하고 깊어진 믿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저도 영숙 씨를 사랑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음이 끌렸습니다. 67세에 듣는 사랑 고백. 제 얼굴이 다시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시련은 우리를 흔들었지만 결국 우리의 사랑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를 저희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제 마음을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영숙 씨, 저예요. 문을 열자 그는 아름다운 장미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위해 갈비찜과 잡채 등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저녁을 먹으며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편안하고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실 때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과는 다른 깊은 확신이 담긴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 순간 지난 3년간 꽁꽁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과 몸이 완전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보듬고 남은 인생을 함께하자는 깊은 약속이었습니다. 새벽녘에 잠에서 깨었을 때 옆에서 잠든 그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꿈은 아니겠지. 잠이 안 와요. 그도 깨어 있었나 봅니다. 너무 행복해서요. 저도요. 영숙 씨, 우리 결혼할까요? 아니면 사실혼이라도. 저는 영숙 씨와 함께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싶습니다. 67세에 받는 프러포즈.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네,
저도 이제 혼자 살기 싫어요. 성호 씨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며칠 후 우리는 늦은 신혼여행이라 농담하며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푸른 바다를 보며 걷는데 그가 말했습니다. 영숙 씨, 우리에게 남은 시간 동안 이렇게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들어요. 67세와 63세의 사랑. 세상 사람들은 주책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신앙송 동아리에서 만난 한 남자는 제 멈춰버린 인생을 다시 흐르게 했고, 저는 다시 사랑받는 여자가 되어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사랑은 정말 나이를 묻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인생의 황혼역에 찾아온 우리의 사랑은 그 어떤 젊은 날의 사랑보다 더 애틋하고 소중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전해드렸다면 좋아요를 눌러 그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그리고 구독을 통해 저희와 인연을 이어가 주신다면 앞으로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